안녕하세요. 행복방송 옹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자아이를 중시하던 우리 시대 어른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니까 다른 딸들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다면서 대놓고는 표현을 보더만 이렇게 마음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재산을 받은 아들 녀석은 재산을 받은 뒤로부터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호소를 하는 것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려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식은 똑같이 사랑스럽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식들 중에서 편애할 수 있는 자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식에게 자기 재산을 먼저 죽기 전에 이렇게 증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재산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식들은 자기가 번 재산도 아니면서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저 재산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을 뾰루퉁하게 하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즉 민법은 제 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법률상 용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나뉠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사전에 자기가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부모가 남긴 그 재산, 원래 재산을 상속분해서 자기가 재산 받은 것은 공제하고 나머지 것만 상속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사전에 받은 자기 재산은 자기 상속분해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것만 가져가라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되는 재산, 즉 대법원은 이것을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 수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아가신 부모, 즉 피상속인의 살아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돌아가신 그분의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든다면 자식 모두에게 똑같이 대학까지 가르치면서 돈이 많이, 예를 들어서 대학까지 가르치면서 요즘에 1억씩이 들어간다면서요. 1억이 들어갔는데 너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학까지 봤어요. 1억 너 공제, 이게 아니면 똑같이 그건 교육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상속인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는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그 증여한 재산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언제냐면은 그 자기가 재산을 받은 그 시점이 아니고 상속이 계시던 때, 즉 부모가 돌아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그 상속분을 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살아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일부 증여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자기 살아생전에 어느 특정 자녀에게 다 증여해버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녀들은 그 재산을 상속을 받을 상속분이 없게 되죠. 재산이 없게 되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법정 일정 지분의 유류분을 갖는 겁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의 일정 지분은 내 것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전에 증여받는 자녀에게 그 일부는 내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만약에 살아생전에 어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처분한다면은 그분이 번 재산 본인 살아생전에 처분하고 가시니까 어떤 특별한 이의를 않고 기다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살아생전에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니 여러분 처삼천묘에 벌천단 말 들어보셨죠? 대충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대하기를 대충 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예전에는 10번 하는데 한 번 와서 얼굴만 삐꺼미 내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가는 용돈 통장까지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억울하겠죠. 부모는 내가 만약에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뭔가 하나 제대로 받아놨더라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면 그냥 덥석 주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뭘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해외에 나가 있다거나 어디 배우자 하고 여행을 갔다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녀석들 부모가 재산 준다는데 어지간한 일 아니면 뛰어올 겁니다. 왔을 때 왔냐? 그래 이번엔 내가 너한테 뭘 하나 주려고 하는데 뭐 하나 쓰는 게 안 낫겠냐? 그러면은 아버지 나 그거 안 쓰고 안 받을래요? 이러는 자식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큰 재산 준다는데 왜 안 해요? 그러면 그래 쓰자. 뭐 종이에다가 뭐 A4 용지도 좋고 양식도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받아 써라. 그리고 거기다 제목 뭐 확인서 해도 좋고 각서 해도 좋고 좋습니다. 1. 나는 부모에게 이 재산을 받은 뒤부터 매월 용돈을 얼마씩 지불하겠다. 2.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 3.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타 등등등을 쭉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두 부를 작성해요. 그래서 한 분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자식에게 그걸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어떤 상당한 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어디에 대고 기도를 합니까? 십자가에 대고 기도하죠. 그 확인서 내지 확인각서는 자식에게는 자식이 그걸 볼 때마다 아하 내가 최소한 부모에게 어떤 도리는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징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 요 녀석이 잘못하면 이럴 때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구나 어떤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을 든 기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때는 그냥 덥석 주지 마시고 뭔가나 하나 해놓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 본인에게나 자식에게 참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봤는데 오늘 제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실 때 구독과 추천을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법률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